안녕. 나는 셀린이야. 오늘은 내 이직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 사실 이직 과정이 엄청나게 길잖아.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영상으로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구직 사이트에 등록하는 법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할게. 나는 햇수로 5년 차 그리고 만으로 약 4년의 경력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전에 마케터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이직을 했어. 사실 전 직장에서 나는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마케터였어. 직무를 변경해서 이직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그런 상황에서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였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공유를 해볼게. 첫 번째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그리고 그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부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그리고 직무를 검색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쇼핑 데이터 분석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 쇼핑 데이터 분석 이렇게 검색을 해서 관련된 뉴스나 칼럼들을 모두 읽고 그리고 영상들도 보면서 해당 회사에서의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은 경쟁자를 이제 키워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어. 지원하고자 하는 네이버 분석, 데이터 분석 직무가 검색했을 때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경쟁사인 쿠팡을 넣어서 쿠팡 데이터 분석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어떤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정확히 알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들에서 회사와 그리고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쭉 파악이 되고 나서는 두 번째로 내가 이제 그러면은 그 역할에 맞고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니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을 짜는 방식이 필요했어. 나 같은 경우는 3년간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역할이 점점 변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련해서 분석 내용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스토리라인을 정리했어. 나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충실한 막내 역할을 하고 20년에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실무를 이제 제일 잘하는 역할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그리고 2021년에는 파트 리더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던 상황이야.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쭉 정리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이제 업무를 상세하게 채우는 작업이 필요해. 내가 각각의 연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성과를 냈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스토리라인 짰다고 했잖아. 그러면 각각의 상태에서 나는 어떤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냈는지 그 세세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상과 이력을 정리했어. 나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사소한 부분에서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포상이나 이력을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잘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직무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그래서 평균 몇 점인 시험을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고과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포상들을 받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이제 좀 정리해서 가장 앞에 핵심 역량으로 정리를 했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소개를 블랙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 앞에서 이제 내용이 쭉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업무적인 강점을 가지고 그 업무를 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강점들을 정리해서 블랙 포인트로 정리해서 자기소개를 했어. 사실 나도 내가 파트 리더로 할 때 면접관을 보다 보니까 글자가 정말 많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나의 그 경력 기술서에 좀 너무 산만하게 줄글로 쓰지는 않고 블랙 포인트를 많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어.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이제 내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했어. 내 경력기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잘하고 또 분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리하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좀 그런 이미지라는 것을 좀 사진을 통해서도 면접을 보기 전에 서류를 봤을 때도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관련한 느낌이 잘 표현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제 상단에 올렸어. 그리고 이 경력기술서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 나는 메이저 플랫폼들 포함해서 총 9개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했어.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이트와 그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먼저 리멤버 커리어가 기억에 남아. 리멤버 같은 경우는 많은 포지션을 제한 주지는 않았어. 하지만 좀 양질의 그런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탄탄한 스타트업의 포지션이 많아서 리멤버를 통해서 좀 지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잡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제안받을 수 있었어. 그 외에 또 링크드인을 빼놓을 수 없지. 글로벌 플랫폼인 만큼 글로벌리 다양한 포지션을 좀 제안을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사이트에도 모두 등록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중에 상시 인재풀을 등록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 기업 상시 인재풀까지 모두 등록을 했어. 사실 내 경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상시 인재풀을 통해서 뭐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엄청나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모든 사이트에 다 등록을 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려고 해.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플랫폼에 나를 등록을 하고 좀 내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제안을 주는 방식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잡 포지션을 이제 다 서치를 하고 그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하면 좀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헤드헌터든 아니면 리크루터들이 먼저 연락을 오는 방식을 조금 선호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에 모두 다 등록을 했던 과정을 거쳤어. 그리고 사실 이직 과정이 정말 길잖아. 이직의 계기가 있고,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또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사이트 등록하고, 지원하는 과정, 그리고 면접 보고, 처우 협의까지 하는 그런 긴 프로세스인데, 이걸 영상으로 내가 다 담지는 못해서, 관련해서는 아래 내 블로그 포스팅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포스팅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직을 하면서 이 경력기술서 잘 썼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표현 중에 뭐 표현이나 포맷이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내 포싱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줘. 그러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내 경력기술서를 공유해 주도록 할게. 내가 이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실제로 조인을 했다 보니까 그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도움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